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훗설의 순수자와 유직학의 아래아직 사이에 어떤 상응성이 있는가, 얼마만큼 유사점이 많이 있는가, 그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훗설의 순수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단이 들어오는 먼저 순수자에 대해 현상학 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인용입니다. 외부 대상과 이에 대한 경험적 의식을 배제하는 현상학적 환원에 의해 그 자녀로서 속출되는 것은 순수의식이지만, 순수의식이 뭐냐? 이 현상학적 환원 이후에 남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현상학적 환원은 뭐냐? 외부 대상을 배제하고 외부 대상에 대한 경험적 의식도 배제하고, 그러고 남는 의식을 순수의식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건 의식 내부의 의식, 마음 내부의 의식, 또는 외부 경계와 무관한 의식,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순수자아는 그 순수의식에 언제나 수반하는 의식의 내재 속의 초월이라고 생각되었다. 의식이 체험들의 흐름이라면 그 의식들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들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파악하는 작용이 있어야 할 텐데, 그 작용이 순수자아이고, 그렇다면 이 순수자아는 의식의 내재 속, 의식 속의 체험들의 흐름 속에서의 초월적인 것, 흐름에서 초월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아는 그때마다 유동적인 생, 즉 흘러가는, 흐르는 삶으로서 의식 자체도 하나의 삶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도 그 생주이멸의 과정을 생각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의 생각도 하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즉 하나의 생각이 곧 일심이고 일심이 곧 일생일 수 있는데요. 훗설도 흐르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는 그때마다 유동적인 생으로서 자기를 파악할 뿐만이 아니라, 즉 체험의 흐름으로 파악할 뿐만이 아니라 그때마다의 코기토, 코기타툼, 의식작용과 의식대상의 다양한 연관을 동일한 것으로서 견뎌내며 살아가는 자아로서도 자기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자아가 자기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무엇으로 파악하느냐 하면 체험의 흐름, 즉 유동적인 삶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코기토와 코기타툼의 다양한 연관을 동일한 것으로 견디는 자아로서 자기를 파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코기토는 의식작용이고요. 의식작용에는 반드시 상대자인 의식대상이 있죠. 그래서 의기토와 코기토와 코기타툼은 맞붙어 있는 것이죠. 이 둘을 상관자라고 해요. 상호 관련되어 있는 자. 코기토의 상관자는 코기타툼이고 코기타툼의 상관자는 코기토이니까 둘은 맞물려 있고요. 근데 이 의식작용이 책 읽는 작용과 꽃을 감상하는 작용과 아이를 관찰하는 작용이 있듯이, 그래서 책과 꽃과 아이가 의식 대상이 되듯이,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코기토, 코기타툼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이 두 상관자들의 연관은 다양한 것이 되겠네요.
근데 그 다양한 것을 동일한 것으로, 즉 모두 다 나의 것으로 견뎌내며 살아가는 자아로서 자기를 파악한다. 여기서 자아가 자기의식도 한다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체험의 동일극으로서의 자아이다. 체험들의 흐름 속에서 동일자로 머무는 하나의 극점, 하나의 점으로부터 무수한 빛이 방출될 수 있죠. 그러면 이 무수한 체험들을 방출하고 또 자기에게로 모아들이는 하나의 극점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표현해서 체험의 동일극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아는 이념들 일권에서 순수 자아와 관련해서 말해주고 있던 그것 자체로서는 전적으로 공허하고 기술 불가능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의 사념, 즉 유의미화 작용 또는 해석 작용과 확신 내용을 자기 속에 침전시켜 그로부터 지속적인 개성을 자아내가는, 만들어가는 습성의 기체로서의 자아이기도 하다. 습성, 습득성의 기체 이런 말인데요. 사념, 유의미화 작용과 확신, 둘 다 작용과 작용 내용이 함께 말해줄 수 있는데, 사념작용과 확신작용, 사념 내용과 확신 내용이 자기 속에 침전되면 침전된 것들이 습득성이 돼요. 그래서 습득성들의 기체로서의 자라는 의미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줬던 체험의 동일극, 동일한 극점으로부터 다른 것들이 방출되고, 그렇다면 이 동일극 자체는 전적으로 공허해서 기술 불가능한 것이냐? 그렇게 보일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체험들이 다시 이 동일극에로 귀속된다는 말이에요. 종자로부터 현행이 일어나고 현행이 종자의 혼습이 되잖아요. 그 같은 관계가 동일극과 체험 사이에 성립해서 이 동일극으로서의 자아가 습성의 기체로서의 자아라는 성격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기되어 사회적 세계의 성원이 이른바 인격으로서의 자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지속적인 개성, 이것이 핵심이 되어 인격으로서의 자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아는 단순히 공허한 동일극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성과 습득성을 지닌 인격으로서의 자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순수 자아는 한편으로 유동적인 생, 즉 의식 흐름 또는 체험들의 흐름으로서 자기를 파악하는 것인 한해서 자기의식이고, 이를테면 자정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험의 동일극으로서의 자아인 한해서 체험들이 기체, 체험들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 극점, 곧 상분과 견분의 소위처로서의 자정분이기도 하다. 자기의식이 주체이자 체험의 기체로서의 순수 자아는 그러나 또한 사념과 확신을 자기 속에 침전시켜 사념작용 또는 사념 능력과 확신 능력, 그리고 사념 내용과 확신 내용, 이것을 자기 속에 침전시켜 유지하기에 습득성들,
특성들, 유식학에서는 종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의 기체가 되고요. 이러한 습성들의 기체로서의 순수자아에 의해 인격적 개인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식으로서의 순수자아는 견본의 증명으로서의 자증분에 상응하고 견본을 증명하는 것으로서의 자증분에 상응하고 체험의 기체로서의 순수자아는 상분과 견본의 소위처로서의 자증분에 상응하고 습성들의 기체로서의 순수자아는 종자들의 저장고로서의 자증분에 상응한다. 종자들은 자증분 속에 저장된다고 해요. 견분, 상분, 자증분, 증자증분이 있는데 이 심사분 중에 자증분 속에 종자들이 저장된다고 합니다. 아레야식의 자증분이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아레야식의 자증분은 역시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순수자아에 상응한다. 마찬가지로 외부 대상을 부정하는 개념으로서의 아레야식은 현상학적 환원에 의해 성립하는 순수의식에 상응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니 도로우는 푸셀이 순수자아를 초론적 자아로 확대하는 한편 이것들이 근원으로서 근원자아를 말하며 이 근원자아는 자타 미분의 자아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현상학 사전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인용문입니다. 자아는 좁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체험의식의 한 계기, 즉 체험의 동일극으로서의 자아 및 습성의 기체로서의 자아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체험의 지향적 구조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코기토, 코기타툼 이 지향적 구조인데요. 이 지향적 구조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초원론적 자아이다. 자기 공동화 이 말은 체험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체험들을 자기 것으로 통일시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러한 통일은 자기 것으로 통일되려면 자기에게 의식되어야 하니까 이 자기 공동화는 자기의식이라는 의미도 갖게 됩니다. 이 자기 공동화라고도 말해지는 이러한 자기 통일은 즉 자기 체험들을 나의 체험들로 통일시키는 작용은 반성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자아에게 있어 그것은 언제나 이미 근원 수동적인 것으로 생겨나고 있다. 수동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원론적 자아 속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즉 자기의식이 근원으로서의 자아, 요컨대 근원자아가 그 능동적인 구성작용에 선행하여 즉 근원 수동적으로 시간적으로 생기하면서 언제나 이미 존재하는 먼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원자아는 핑크도 지적했듯이 핑크라는 현상학자도 지적했듯이 자와 타자의 구별에 선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후설의 현상학은 더 나아가 근원자의 이러한 미분화성의 내부에 상호 주관성이 배태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는 작업을 스스로에게 부과하게 된다. 즉 상호 주관성이 근원자아 속에서 배태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는 작업도 하나의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의 인용문에서는 좁은 의미의 자아인 순수 자아가 체험들의 기체로서
체험들의 한 계기인 것으로 말해졌다. 반면에 여기서는 체험의 지향적 구조의 전체, 에고, 코기토, 코기타툼, 자아, 의식작용, 의식대상. 좀 전에는 코기토와 코기타툼만 말했는데 거기에 자아, 에고, 자아도 포함시켜서 구조를 확대한 것이죠. 자아, 자아의 의식작용, 의식작용의 대상인 의식대상. 이 세 가지가 체험의 지향적 구조의 전체이고 이것을 초월론적 자아로 후설이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초월이라는 것은 세계로 초월해서 세계를 이미 만나고 있고 이 만나고 있는 세계를 유의미화 작용 내지 해석 작용을 통해 구성해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세계로 나아가 세계와 만나 있고 세계를 유의미화해서 의미 있는 것으로 구성하는 자아라는 점에서 초월론적 자아라고 불렀습니다. 네, 이러한 초월론적 자아는 코기토와 코기타툼을 포괄하는 자아로서 견본과 상분으로 잠재적으로 이원화된 아레야식에 상응합니다. 여기서는 또한 초월론적 자아 속에서는 근원 자아가 근원 수동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해집니다. 이러한 근원 자아는 아레야식의 자체분의 근원, 곧 종자의 흐름에 상응합니다. 종자의 흐름을 지탱하는 것, 종자의 흐름을 파악하여 유지하는 것에 상응합니다. 아레야식에서의 종자의 흐름 속에서는 자타가 여전히 미분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타 미분인 종자의 흐름 속에서 어느 순간 종자가 증자증분으로 현행하면 이와 동시에 상분과 견분이 출현하여 자증분의 잠재적인 분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잠재적으로 분화된 상분과 견분의 반성에 가해지면 자타의 구분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의 반성은 제6의식의 기능입니다. 물론 후설이 말하는 근원자아는 인식론적 관점에서의 극점인 반면에 하나의 폴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의 극한의 점이고 거기서 모든 것이 방출되고 방출된 모든 것들이 그곳으로 다시 침전되는 그런 극점인 반면에 유식이 말하는 종자의 흐름은 수행론적 관점에서의 극점이므로 물론 유식에서도 이 종자의 흐름이 종자가 현행하고 현행이 다시 종자에 혼습하면서 종자가 끊임없이 변화되지요. 그런 종자의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종자의 흐름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수행론적 관점에서의 극점이므로 그것들이 함축하는 의미는 상이한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의식의 궁극적 근원이라는 점에서는 상통하는 점이 있다. 아레야식이 뭐냐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결국은 종자의 흐름을 지탱하고 있는 식인 게 아니냐. 그리고 결국 종자의 흐름을 지탱하는 식이라면 그 식은 결국 종자의 흐름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통점은 근본적으로 아레야식이 외부 대상을 부정하면서 성립된 개념이고 순수의식이 외부 대상을 판단 중지하면서 성립된 개념이라는 점에 토대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아레야식과 순수의식의 상통점을 도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대상을 부정하는 아레야식에 있어서 자기 증명을 자정분이라고 하고요.
상견분의 소위처를 자정분이라고 하고요. 종자들의 저장고를 자정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레아식의 근원이 되는 것은 종자들의 흐름이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점들을 보면 자기증명 대신 자기의식이 순수의식에 있고 상견분의 소위처 대신 체험의 동일극으로서의 순수자가 있고요. 종자들의 저장고 대신 습성들의 기체로서의 순수자가 있고요. 종자들의 흐름 대신 순수의식의 근원인 근원자는 체험들의 흐름을 지탱하는 것으로서의 자아예요. 이 자아는 흘러간 것을 파악하여 유지하고 다가올 것을 예측적으로 지각하고 그래서 파지와 예지의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 자체로 시간적인 자아이자 시간화하는 자아인데요. 아레아식도 종자식인 한에서는 과거의 종자들을 현재의 종자들 속에 그 영향력을 보존하고 현재의 종자들은 미래의 종자들에로 변화되어 가니까요. 이 종자들도 시간적인 종자이고 아레아식은 시간적인 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거칠게 논의를 했는데 좀 세밀하게 따져보면 아레아식이 근원적인 시간의식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논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